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DBT 제2장입니다. DBT의 첫 번째 스킬인 마인드풀리스란 무엇이며 마인드풀리스, 즉 마음 챙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과 워크시트 작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인드풀리스는 지금 이 순간에 판단이나 집착을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마음 챙김이라고 알려진 마음의 상태가 마인드풀리스와 같은 말이며, 마인드풀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여 여러분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인드풀리스의 상태가 꼭 필요합니다. 마인드풀리스란 지금 이 순간을 의도적으로 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서 깨어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알아차리고 도움이 되는 것과 해로운 것을 분별하도록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평가하거나 회피하거나 억누르거나 막으려는 마음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간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것을 움켜잡으면서 현재를 무시하지 않고 새로운 순간이 가져다주는 경험에 주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풀리스 스킬이란 연습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행동들입니다. 이 스킬들이 한데 모여 마인드풀리스를 구성합니다. 뒤에서 마인드풀리스 상태에 다가가는 구체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인드풀리스 연습하기란 무엇일까요? 마인드풀리스와 마인드풀리스 스킬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잡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정해진 시간 동안 조용히 앉거나 서서 혹은 누워서 마인드풀리스와 마인드풀리스 스킬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신체 감각이나 감정, 생각 또는 호흡에 집중하여 우리 마음에 집중하거나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에 주의 집중하여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명상 기도라는 것은 종교적인 형태의 마인드풀리스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리스 동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요가, 무술, 종교적 무용 등이 있습니다. 등산이나 승마 또는 걷기 역시 마인드풀리스를 연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리스의 목표는 첫 번째,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인드풀리스를 통해 고통과 긴장, 스트레스를 줄일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대한 통제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세 번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마인드풀리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실제적인 스킬을 배우고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핵심적인 마인드풀리스 스킬으로는 지혜로운 마음 연습, What 스킬, How 스킬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스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에는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합리적 마음은 차가운 마음, 이성적 마음, 과업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합리적 마음 상태일 때 우리는 사실과 이성, 논리, 그리고 실용적인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마음은 뜨거운 마음, 기분 의존적 마음, 감정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감정적인 마음일 때 우리는 기분과 감정, 무엇인가를 하거나 말하려고 하는 충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실이나 이성, 그리고 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과 이성의 가치를 모두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며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모두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 마음과 감정적 마음의 중도의 길인 지혜로운 마음을 연습해 볼 것입니다. 마인드풀리스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스킬을 습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인드풀리스 역시 이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쉬운 상황에서 마인드풀리스 스킬을 연습하면 스킬을 익히기 쉽고 필요할 때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인드풀리스 스킬은 눈을 감거나 뜬 채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화창하게 아름다운 날, 맑고 푸른 호숫가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작고 평평하고 가벼운 돌조각이 되어 호수로 던져집니다. 아주 천천히 맑고 푸른 물에 심연으로 빠져 호수의 부드러운 모래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상상 속에서 보이는 것을 자각하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호숫바닥에 도달하면 자신의 주의를 내면으로 가라앉히도록 합니다. 호수의 고요함을 자각하십시오. 우리 안에 깊은 고요함과 평온함을 자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천천히 계단을 따라 아래로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십시오. 계단에 앉아 잠시 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등이 켜지는 것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내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막함을 자각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복부의 중심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합니다. 마음속으로 지혜로움이라고 말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주의를 지혜로움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그 다음 마음이라는 단어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마음에 내려앉아 안착될 때까지 계속하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조용히 지혜로운 마음에 묻도록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 답을 들어봅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절대 답을 만들어내지는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답을 말하지 않고 그저 들어보려고 하십시오. 얼마 동안 숨을 들이쉬면서 지혜로운 마음에 물어봅니다. 응답이 들리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물어보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신에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행동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응답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응답에 답을 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으려고만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지혜로운 마음에 얼마 동안 물어봅니다. 응답이 들리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합니다.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집중하고 주의를 중심에 안착시킵니다. 온전히 숨을 들이쉬면서 느껴지는 감각을 자각하십시오. 주의를 마음의 중심, 날숨의 가장 끝자락에 혹은 명치에 모이게 해보십시오. 주의를 미간의 중심 혹은 제3의 눈에 두고 들숨의 가장 윗부분에 자리 잡게 해보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주의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정상적으로 내쉬며 주의 집중을 유지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신의 중심을 자각하는 것에 주의 집중을 하십시오. 숨을 내쉬며 자신의 중심을 자각하면서 지금 있는 이 공간을 확장하여 자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을 계속해서 자각하도록 합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들숨의 끝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자각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날숨의 끝부분에 잠시 멈추고 자각합니다. 잠시 멈출 때마다 멈춤 속에 있는 중심 공간에 빠져들어 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연습한 후 어떠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마음 연습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록해보고 자신이 사용한 지혜로운 마음 중 실제 사용한 스킬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DBT에서 이렇게 스킬을 사용한 현실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다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더 잘 스킬을 사용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꼭 스킬을 사용한 상황과 경험을 작성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왓스킬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왓스킬은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한 스킬으로 관찰하기, 기술하기, 참여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하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모든 신체적 감각을 알아차리세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멈춰서서 꽃, 나무, 자연을 관찰해 보세요. 잠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귀를 기울여 주변에 들리는 소리의 음색과 모양을 관찰해 보세요. 소리와 소리 사이에 있는 침묵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숨을 들이쉬며 주변에 있는 냄새를 자각해 보세요. 물체를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자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떨어뜨린 다음 냄새를 다시 알아차려 보세요. 남아있는 냄새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음식을 먹으며 입안 가득 느껴지는 맛에 집중해 봅니다. 혀에서 느껴지는 모든 맛을 알아차려 보세요. 몸이 닿아 있는 것에 집중을 해보세요. 신발을 신고 있는 발, 의자에 닿아 있는 손을 알아차려 보세요. 차분히 숨을 쉬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에 공기가 차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시 숨을 멈추고 코로 숨을 쉬며 콧구멍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호흡의 과정을 걸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느끼도록 노력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주의 집중해보세요. 무언가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피하려는 충동을 알아차려 보세요. 몸 전체를 스캔하고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충동이 느껴지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주의 집중을 조절해 보세요. 보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밀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마음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관찰해 보세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지나가게 하세요.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처럼 감정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배가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배가 지나갈 때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해 보세요. 배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바깥에 있는 것을 모두 관찰해 보세요. 숨 쉬는 것, 소리를 듣는 것을 동시에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주변 공간으로 알아차림을 확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가령 나무를 껴안으며 숨쉬고 소리를 듣는 것을 동시에 알아차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며 자각을 확장해 보세요. 두 번째, 기술하기를 연습하겠습니다.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주변 하늘의 구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아무 것이나 기술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한 것, 화난 것, 슬픈 것, 두려워할 때 얼굴 표정을 기술해 보세요. 얼굴 모양과 움직임, 눈썹, 이마의 위치, 눈을 관찰하고 써보세요. 관찰한 것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또한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분노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네. 같이 감정을 기술해 보세요. 다음으로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와 같이 감정을 느낄 때 떠오르는 생각도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너가 화가 났을 때 나는 무섭다고 느꼈고 너와 이야기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와 같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같이 써보세요. 사실만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해석이나 의견에서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했던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써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써보도록 하세요. 판단적 말과 직접 관찰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나 의도를 쓰지 말고 써보도록 해야 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들이쉴 때는 나는 숨을 들이쉰다, 하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쉴 때에는 나는 숨을 내쉰다, 하나 라고 생각하세요. 복식 호흡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숨을 들이쉰다, 둘.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 둘.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가지 세면서 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10번 호흡을 한 이후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도록 하세요. 숫자를 잃어버리면 다시 첫 번째 호흡으로 돌아오도록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활동에 철저하게 몰입해 보도록 합니다. 실생활에서 몸의 일부가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자신이 그 물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연관된 그 물체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즉, 그 물체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친절한 것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 물체를 만졌을 때 감각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나 사랑받거나 돌봄을 받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 친절함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실생활에서 음악에 따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 때나 친구와 노래방이나 술집에 가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진심을 다해서 참여해 봅니다. 스포츠의 신체 활동을 할애해 보세요. 직접 참여할 때의 느낌을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마음 중심 잡기 하우스키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판단적 마음 갖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만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 잔디 위에 펼쳐진 담요가 떨어지는 나뭇잎과 빗물, 그리고 햇빛을 받아들이듯이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해로운 것과 무익한 것,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의 차이를 인식해 보세요. 그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관과 소망, 감정적인 반응을 인식하세요. 하지만 그것들을 판단하지는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판단하고 있는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적인 생각과 진술을 무판단적인 생각과 진술로 바꾸는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사실을 써봅니다. 이때 감각기관을 통해 관찰된 것만을 써봅니다. 두 번째, 사건의 결과를 써봅니다.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써보세요. 세 번째, 사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써보세요. 감정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써보세요. 한 가지 마음 갖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자신을 몰입시켜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커피나 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 알아차려 보며 주전자의 손잡이를 잡아드는 것, 따뜻한 차와 커피를 컵에 붓는 것, 각 단계를 알아차리며 따라가도록 합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반 정도만 이곳에 있으려고 하거나 다른 곳에 있으려고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고 싶은 욕망을 자각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집중해 봅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다른 생각이나 행동, 강렬한 감정들이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하고 있는 일로 또다시 돌아오세요. 앞서 배운 지혜로운 마음 연습하기에 심호흡을 사용하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명상을 하며 알아차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바닥에 두 발을 닿게 하고 의자에 가만히 앉도록 하세요. 눈을 온전히 감거나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살짝 바라볼 만큼만 떠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용하고 차분히 하나라고 말해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라고 차분히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하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움직이지 않도록 해보세요. 움직이고 싶은 것을 차분히 관찰하도록 합니다. 중단하고 싶다면 중단하고 싶은 시간을 조금 지나서까지 연습을 계속하다 중단해보고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차분하게 관찰해보세요. 하우스킬의 마지막은 효과적인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지금 놓인 상황의 목표에 대해 마인드풀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적대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를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효과적인 것에 집중해보세요. 효과적인 것에 집중하는 대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기 시작한 때를 관찰해보세요. 옳은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효과적인 것을 하도록 해봅니다. 행동을 효과적인 것에 집중해서 능수능란하게 해보세요.
지금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행동을 하세요. 내가 처한 상황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공평하지 않거나 편안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해보세요. 고집스러움이나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자세를 놓아버리세요. 자신의 마음속에 고집스러움이 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고집스러움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효과적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와 고집스러움을 그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것으로 제2장 DBT의 마인드풀리스 스킬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연습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사용하게 된 상황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였고 어떤 도움과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제3장에서는 DBT의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